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김 선생입니다. 항상 뭐 거짓 없이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제 첫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날씨가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너무 더워요, 정말로. 이 점심 먹으러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나갔어요. 너무 뜨거워서. 뭐 지금 한창 또 이제 휴가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해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이 멘탈 관리를 잘합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 전에 까먹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건강부터 챙기긴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멘탈 잡는 게 애초에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워낙에 날씨가 뜨겁고 덥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고열 환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건강 항상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멘탈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종가 62,000원 위쪽으로 마무리가 되어 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3,300원 딱 그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 단일가 거래에서 63,300원으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네. 딱 그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죠? 오늘 오전에 제가 일부러 그 이거 선 하나 더 설정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설정해 놨죠? 62,000원. 여기 가격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어 줘라 이렇게 제가 좀 희망을 했는데 오늘 다행히도 63,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뭐 외국인들 뭐 지속적으로 좀 파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 물량을 기관들이 지금 대부분 받아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유가 없으면 뭐 기관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그죠? 특히 뭐 투신, 금융투자업계 쪽, 연기금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죠? 뭐 굳이 순번으로 따진다면 뭐 1번, 뭐 2번, 뭐 2번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부분인데 뭐 어찌 됐건 뭐 중요한 거는 파는 물량이 다 일로 가면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지만 요렇게 받아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외국인 이제 보유 지분율이 27.36%. 여전히 뭐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은 물량을 뭐 물론 이제 한 외국계 투자사가 한 방에 저걸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대차장고 이따가 저녁에 또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이게 늘어난 이걸 보면은 이게 참 속상하죠. 그죠? 두 배가 늘었다니까요, 이게. 일주일 만에. 그죠? 두 배가 늘었어요, 두 배가.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번호가 자꾸 헷갈려. 공하나 사이, 맞아. 맨날 헷갈리네요. 매매 비중 오늘 2.4% 나왔네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거래량 자체가 뭐, 오늘도 50만 주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참 안 나오네요. 그죠? 오늘 50만 주, 지난주 상한가 갈 때 88만 주, 그 전날 60만 주. 참 뭐 100만 주 나오기도 요즘에는 뭐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나오면은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서 잘 눌러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는 그냥 의리로 눌러 주시는 겁니다. 의리로. 오늘 하루 영상 찍느라 또 고생했다, 뭐 수고했다, 뭐 그런 의미로 눌러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사실 그동안에 좀 잘 안 드렸었는데, 어디 갔어? 사라졌어. 꺼버렸나 보다. 잠깐만요. 꼭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해요. 자, 잠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어떤 스포츠 팀이든지 간에 항상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
그죠? 물론 그 이하 뭐 코치진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 감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한 이 승률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승률. 이 전략과 전술 없이 승률을 어떻게 높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감독이 있는 게 승률이 더 높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쳐 있는 사람, 열정 높은 사람과 함께 하시라는 거죠. 자, 그 실시간 텔레그램 아직까지 채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입장하시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뭐 번호를 달라 합니까? 뭐 요구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뭐 제가 그것도 뭐 들어오셨다고 제가 또 뭐 대화 걸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널 후원 생겼으니까 관심 한 번씩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이라는 게 이제 다시 생겼을 거예요. 제가 채널 4월에 이제 해킹 당하면서 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이게 이제 정지까지 당했었는데 이제 다시 또 승인을 해줬어요. 유튜브 측에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요청하신 분 계셨는데 요거 영상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돼요.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고 오래 살아남는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파도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봐오신 분들은 정말 길고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랑 함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살펴봤고, 오늘은 갑자기 넘기다 보니까 또 이게 있네. 자, 이게 7월 2일이었거든요. 지난달 2일에 883화 요 영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댓글로 대회비라 언급은 못한다. 내리면 내릴수록 다 말아. 뭐 이런 댓글이 한번 올라왔었던 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사실 조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 대회비라고 하는 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또 거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진짜 뭐가 있어서인가? 아니면은 물량 던지려고 일부러 남긴 건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예요. 대회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는 거잖아요. 일부만 알고 있는. 결국은 내부 정보를 대회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시크릿이잖아요. 기밀.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남기셨다. 근데 지금 지워졌거든요. 제가 지운 건 아니고 이분이 지우신 것 같은데 뭐 장난으로 남기신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로 뭐가 있으니까 남기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거기는 한데 이건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건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지난주 그 공시됐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요 내용. 파생상품 거래 손실. 요거. 이거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그 내용만 정리해서 그냥 공시 보면서 그냥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그 7회차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수정이 됐잖아요. 그 내용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조건 변경된 거 요거 이 리픽싱 조항도 삭제가 됐고 이자율도 0%. 그러니까 파도 입장에서는 그냥 원금만 갚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발행가액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0원대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으로 이걸 전환을 하면은 이미 지금 몇 배입니까? 이 6배? 6배잖아요, 6배. 이렇게 지금 주가 차익이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또 주주 희석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쵸? 이 전환가의 하향 조정이 원래는 가능했는데 조정 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발행가액이 1,753원이니까 이거보다 더 낮게 하향 조정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에요. 왜 손실이 발생했냐? 그럼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전환권과 조기 상환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권리의 가치가 이제 상승한 거잖아요. 이제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발행가액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와 있으니까, 그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평가 손실이 발생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손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현금성 회계 손실. 왜 손실이라고 공시했냐? 전환 사채에 포함된 파생 상품은 매분기 공정 가치로 재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권리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상승. 그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증가하고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 숫자가 변한 거지 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 손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안 되는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전환가액 조정 조항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하향 조정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어찌됐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주가는 그보다 더 올라왔으니까 굳이 조정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환권 관련 파생상품 부채는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 변동에 따른 추가적 파생상품 평가 손익 발생 가능성은 크게 네, 감소가 됐다. 근데 다만 이제 전환사채 상환 부담. 근데 사실상 이게 뭐 금액이 뭐 큰 것도 아니고 110억 정도였잖아요. 그죠? 110억 정도.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 연구개발 이쪽으로 이제 사실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한 사실 이제 전환사채 발행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은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이 전체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좀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주가 상승에 따른 비현금성 회계 손실인 거지 파도가 직접적으로 현금에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뭐 별로 크게 이거를 나쁜 걸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전환 사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정리를 또 한 부분인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이자를 원래는 파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7회차 12 발행은 이제 이자가 없어졌어요. 0%가 된 거니까. 그죠? 만기됐을 때 그냥 원금만 갚으면 돼요. 근데 그 원금이 사실상 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110억 정도? 원래 요 정도거든요. 아마 맞을 건데. 여기 안 나와 있나? 여기 안 나와 있네. 아마 맞을 거예요. 한 110억 정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갚아도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해도 지금 사실상 주가 차익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주식 전환했을 때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금 주가 차익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로 어떻게 보면은 윈윈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뭐 사실상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상승하면 이 시비에 대한 전환권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연구 개발비를 사실상 또 파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뭐 미래를 위한 또 투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도 공시에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뭐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뭐 굳이 이걸 가지고 뭐 오랫동안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상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요게 아니고, 음, 중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FMS 이거는 어쨌든 이제 시작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새로운 소식 나오면은 또 말씀을 드리면 되는 문제니까 요건 넘어갈게요. 전시부스 707입니다. 707. 샵 707.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느냐. 재무구조 종합분석. 요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음,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죠. AMD, 웨스턴 디지털, 신디스크. 3사가 이제 또 실적 발표를 또 하게 되는데, 웨스턴 디지털도 뭐 살펴봐야 되고, 사실 샌디스크 실적 발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꼭 체크하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말씀드린 거고, 아유, 어딨어. 여기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찾지를 못해. 중국 이야기 여기다 안 넣어놨나? 넣어놨는데? 삼성전자 쪽에 넣어놨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네. 어디다 넣어놨지? 어, 여기다 안 넣어놨나 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은 참 이 영상 찍다가 이 흐름이 끊겨.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파도 여기다가 안 넣어놨나 봐요. 여기다 왜 안 넣어놨지? 분명히 없었죠. 그러면 삼성전자 거 열게요. 중국의 위협. 이거를 사실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삼성전자 자료에는 넣어놨었는데, 이 희한하네. 파도에 왜 저게 없지? 내가 같이 넣어놨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많아도 문제네요. 분명히 이거 넣어놨는데, 파도 쪽에. 자, 자, 어찌됐건 뭐 열어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죠. 이게 이제 반도체 하니까 그냥 뭐 마냥 한국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주말에 좀 들더라고요. 이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2차 전지에 한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철강 산업, 그리고 또 태양광 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항상 이 중국이 전략적으로 그냥 확 키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보여졌기 때문에 생각을 또 이번에 해본 거예요. 반도체 쪽도. 이 팹 증설 투자 규모, 그리고 속도, 한국이 그러면은 골든타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문득 생각이 또 들었어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또 이런 이야기들, 다른 또 그 전문가분들 영상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중국의 지금 팹 투자 규모, 세계 최대예요. 최대 또. 세계 최대. 장비잖아요, 장비. 그죠? 지금 보면은 글로벌 장비 투자 전망이 글로벌이 지금 1439억 달러인데 중국만 지금 940억 달러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70% 정도? 엄청난 거죠. 그죠? 내년에 성숙 공정 비중 전망이 내년에 세계 시장의 약 40% 가까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항상 이래 왔어요. 생산 능력을 확대해가지고 내수 시장부터 확실하게 잡아놓고 대규모 생산 이걸 통해서
손해봐도 된다. 원가를 절감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원가 절감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해요? 저가 공세한단 말이에요. 저가 공세. 얘네는 그냥 뭐 무슨 박리담회인 것처럼 하잖아요. 막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냥 저가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그냥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2차 전지가 딱 그랬어요. 그냥 2차 전지. 근데 사실 근데 2차 전지도 중국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산업은 맞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규제하고 제재했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중국이 뭐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래 왔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투자 확대는 분명히 나중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공급 과잉, 만들 가능성, 가격 후려치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전 닉스 피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얘네는 자체적으로 또 막 학습,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술 격차를 줄여 나간다라는 거죠. 얘네 또 뭐 자원 어느 정도 또 뒷받침이 또 되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국산화, 수직 계열화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소로 반도체 쪽 산업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워낙에 이제 이 성숙 공정 특히나 이제 그 요거 노광 장비라고 하죠. EUV 대표적으로 이제 ASML 요런 회사가 이제 이 대표적이죠. 그죠? 요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이제 그 접근 자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계속 미국이 제한하고 막 유럽 쪽에서도 중국 쪽 들어가는 거 제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핵심 경쟁력 영역을 과연 중국이 침범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이에요. HBM 그리고 요거 엔터프라이즈 SSD 그리고 고용량 그리고 저전력 이런 부분들과 첨단 패키징. 요거는 이제 실리콘 쪽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TGV 요게 이제 글래스라고 해서 이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본딩 장비 제가 한미반도체 영상도 오늘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다 이런 게 이제 성숙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선단 공정 2나노미터 이하 뭐 이런 것들 저전력 가속기 고성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제 뭐 돈이 깡패라고 이 중국에서 정부에서 뭐냐 압도적으로 막 투자를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사실 들어요. 우리나라는 투자 계획은 되게 큰데 속도가 빨리빨리 안 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런 인허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어버리면 그 사이에 얘네는 또 갖추고 생산해버리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안 된다니까요. 추격하고 있으니까. 왜 빠르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뭐 디램 낸드 가격이 막 이렇게 치솟아서 7월 수출도 뭐 굉장히 좋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중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또 많이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냥 그런 거 얘네가 가져와가지고 음? 이거 뜯어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 불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안 터졌을 때, 터졌을 때 뒤통수를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되셨죠? 괜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핵심 구간은 올해부터 2028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넓게 봐서 2030년까지. 확실하게 이제 완료해야 될 과제, HBM, 양산 주도권 확보하고, 이 2나노미터 이하, 지금 TSMC는 1.4나노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첨단 패키징 공급 능력, 기업용.
요거 경쟁력, 핵심 소부장 국산화, 글로벌 고객 확대. 그러니까 확실하게 고객사를 딱 확보를 해놓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펩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과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빨리 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인력도 당연히 확보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 우위, 수익성, 시장 점유율 확실하게 가져가야 방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면 중국에게 추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정부와 산업 정책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거죠. 전력 용수 인허가 패스트 트랙 돼야겠죠. 성숙 공정 유지해야 되고 메모리 수익. 그러니까 수익 나오면 미래 투자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초과 세수를 뭐 어디 엉뚱한 데다가 쓰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거 지금 중국이 따라오기 전에 확실하게 이거 미래 투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력 양성해야 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하고 이런 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건 뭐 데이터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랑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그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2차 전지. 23년도에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막.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리꼬였잖아요. 2차 전지는 사실상 중국에게 좀 불리한 산업인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고, 해외에다가 뭐 공장 지어놓고, 뭐 다 돈 들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건 맞아요. 그나마 이제 ESS 노선 이쪽으로 틀고, 이제 결국은 뭐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해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부분인데, 반도체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강점을 이미 가져가고 있었던 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추격하는 그런 입장인데 2차 전지는 사실 그 반대였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오히려 추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LG엔솔이랑 삼성 SDI 흑자 전환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중국도 반도체 뭐 우리나라 못 따라올 이유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크게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추가적으로 요거 하나만 볼게요. 8월 7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가 사실 또 예정일이거든요. 아, 이거 지금 삼성전자죠? 아, 헷갈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또 해놨는데 빨리 여기서 찾아야겠다. 자, 요거죠. 요거 의무보유 등록 해제 예정 물량 최대 주주 측 1023만 8천 주 요거거든요. 그래서 의무 보유 종료일은 당연히 이제 8월 6일이죠. 그래서 거래 가능 예정일은 8월 7일. 해제 예정 수량은 이제 1023만 8천 주. 발행 주식이 지금 한 5천만 주 좀 넘어가니까 약 한 20% 수준이죠. 그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물량 성격은 최대 주주 및 공동 보유자 측의 기존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도가 2023년도 8월 그때 이제 8월 7일 날 상장했잖아요. 그죠? 요 날 이제 상장한 거잖아요. 요 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딱 3년 됐으니까 이제 물량이 풀린다. 그러니까 락 걸렸던 게 이제 풀렸다. 뭐 코인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어찌 됐건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물량이 뭐 대량으로 뭐 쏟아져 나온다? 아니겠죠. 최대 주주 건데. 그러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 생길 텐데 안 돼요.
일반 공모주 쪽은 해당 없어요. 상장 전에 기존 주주 보유분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주식의 장기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해제와 실제 매도는 달라요. 해제가 된다고 해서 뭐 즉시 매도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잘못 또 이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수급 부담은 당연히 존재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뭐 매도를 또 하고 뭐 내려가면 또 다시 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애초에 이제 이게 그 뭐예요? 상장되기 전부터 보유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워낙에 이제 단가 자체가 저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차라리 낮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하락하는데요. 근데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 해봐야 지금 25%인데 지금 외국인 보유 지분율 다 합산하면은 27%가 넘어가는데, 그죠? 이게 줄이면 안 돼요. 늘리면 늘렸지. 주주총회 의결권이 약화가 되고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경영 안전성 저하, 책임 경영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약화된다. 아니 최대 주주가 매도를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해버렸어. 그러면은 끝났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제가 그 갑자기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인가? 아 이게 맞나? 갑자기 뭐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요. 최대 주주가 해당 주식을 보유 주식을 얼마에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를 아니 대주주가 알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답이 없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규모로 이거 물량이 이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그냥 다 팔아치우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어찌됐건 지금 다 합치면 지금 27%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 주주 지분을 오히려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해보고 있어요.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지를 해야죠. 그죠? 지분을 유지해야 되고 뭐 제한적인 일부 매도는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금적인 문제, 개인 뭐 자금적인 문제, 뭐 자산의 분산 목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일부는 뭐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다 공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확인을 해보면 될 문제고 뭐 시간의 대량 매매 뭐 블록딜이 나오냐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랑 이거를 했느냐 그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8월 7일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돼요. 뭐 크게 뭐 걱정할 거는 사실상 저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는 있지만 상당히 저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잘 지키고 있어야죠. 그죠? 올려야지, 올려야지. 그리고 이제 사실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임직원 65명 이거 공시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행사 기간 시작일이 2028년 6월 11일, 종료일이 2035년 6월 11일인데 이때부터 어찌됐건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행사 가격이 주당 10만 3,976원이네? 이거 6월 11일 공시 기준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 가격 와야죠. 그래야 이거 행사하면은 이득을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위로 올라가야 주가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길게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임직원들은 뭐 놓았다고 스톡 옵션 이거 행사를 이때 할 수 있는데 이 가격 밑에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주가가 어찌됐건 10%라도 더 올라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물론 뭐 28년 6월이라고 하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2년 좀 안 되게 남은 건데 뭐 상당히 또 뭐 길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찌 됐건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플렉시블 데이터 플레이스먼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오늘 또 영상이 또 길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은 또 루즈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3, 40분 사이에서 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야, 진짜 이 증시 분위기가 참 그래요.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 심리 상태가 많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초, 그리고 이제 2분기 초 4월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막 그랬어요.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막 줄 서 있고, 야, 나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주식 대박 나가지고 팔아가지고 명품백 샀다. 파도도 그렇잖아요. 5월 22일 날 이제 12만 원 넘게 이제 텐베거까지 올라가면서 이 차익 실현하신 분들 꽤나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랬다니까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냥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야, 아파트 중도금 내야 되는데 레버리지 덫에 빠져가지고 날렸대요. 날렸대. 절반 넘게 날렸대요. 마이너스 50%.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정말 이거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 활용을 잘 하면, 물론 이제 타점을 잘 잡으면 이 정말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좋아요. 잘 활용하면. 근데 잘못하면은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현금 예탁금 3천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 줄었죠. 점점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지금 하이닉스인데, 야, 이거 하이닉스 지금 적어도 그냥 여기 들어가신 분들 2만 원에 들어갔다 칩시다. 2만 원. 반토막이잖아요, 지금. 반토막. 마이너스 50%. 여기 꼭대기 들어가신 분들은, 야, 이거는 뭐 난리 났죠, 지금. 몇 퍼센트인지 뭐 계산도 안 된다. 아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채널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삼성전자 7월 달에 3번 공략했잖아요, 3번. 그죠? 근데 전부 수익이었어요, 수익.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어. 어떤 이야기 해드렸냐면, 삼성전자 제일 최근에 이제 그 매수 잡아드렸던 게, 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어찌됐건 뭐 절반 매도 이렇게 또 나갔었잖아요. 그죠? 보면은 7월 24일 날 이렇게 잡아드렸었고, 그리고 또 언제야? 요 날도 잡아드렸었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면 본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투자하시는 거고, 이 두 배 레버리지 무서우신 분들이나 교육 이수 못 하셔가지고 이제 매매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잡으시는 거고, 교육 이수 되신 분들이랑 교육 이수 되신 분들은 뭐 요거 노리실 분들은 요거 노리시는 거죠. 레버리지. 그 세 번 공략했는데 전부 다 수익이었다니까요. 어찌됐건 5%, 뭐 많게는 이제 10%까지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레버리지 들어가면 기본 10%에서 최대 20% 이렇게 수익 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활용을 잘하면은 정말 좋은 거는 이제 아는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죠. 어? 그냥 막 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뭐 작살 났지 뭐 지금. 2만 원에만 들어갔어도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마이너스 50%. 여기에 3억 넣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억 5천 손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이런 것들이 참 속상합니다. 자, 어찌됐건 63,300원 오늘 마무리했고, 시간에서 조금 올라가네요. 700원, 64,000원. 네. 어찌됐건 삼전 닉스 이쪽으로 이제 너무 쏠렸던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쪽 거래량, 거래 대금 쏠렸던 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완화되는 과정. 자, 그래도 뭐 잘 마무리가 됐고, 뭐 이 정도면은 완벽하게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 일단은 요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한 거죠. 요 기준으로. 64,000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내일 한 번 더 이렇게 또 봐야겠지만, 일단 21선 좀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21선이 지금 68,000, 67,700선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서 내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요거, 발표 나오면은 정리해서 채널에 또 공지해 드릴 예정이고, 밤에는 뭐 굳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대차장고 이것만 확인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쇼츠로 찍어 드려서 올려드릴까 그러면? 요건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일 오전에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저녁에 발표되면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AMD는 아마 실적 발표가 8월 4일로 봤었는데 장 마감하고 오니까 수요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맞겠죠? 그죠? 8월 4일 장 마감 후. 네. AMD 실적 발표 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나오는 대로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잘 마무리해 줬으니까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채널 입장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